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일까지 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무위원들 모두를 줄탄핵시키겠다. 한덕수 국무총리 포함해서 탄핵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오늘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도 함께 비중 있게 굉장히 듣는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순히 그냥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로 그치지는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거든요. 이것까지 마저 좀 설명드리고 우리 김한나 위원장님 견해도 듣고 싶습니다. 노정명 민주당 원내대변인, 이분도 이제 초선 의원이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그 이재명 대표의 책사로 있는 이제 의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이렇게 일괄 탄핵시키고 또 하면 역풍이 올 수도 있지 않겠냐. 당 내에서 역시 또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비공개 의총에서.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간이 아니다. 역풍이 불면 차라리 그 역풍이 낫지. 탄핵을 안 시켜서 저 내란 세력들이 역쿠데타를 일으키면 피바람을 맞게 될 것이다. 역풍이 차라리 낫지 피바람보단 역풍이 낫지 않습니까? 이런 주장을 노정면 원내대변인에서 눈길을 좀 끌고 있습니다. 하나만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조국혁신당도 역시 같은 입장으로 지금 이제 그 입장을 내고 있는데요. 지금 국무위원들 모두 다 탄핵을 시켜서 헌재 법을 개정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그 헌법재판관들이 일부가 임기가 만료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그 이전에 헌법재판관들의 임기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는 이제 그런 법안을 지금 발의를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냈다. 이런 보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내부, 우리 관계자로서 이런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굉장히 좀 강한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전략에 대해서 좀. 저는 이런 압박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만약에 지금 우리가 법을 바꾼다 하더라도 다 지금 부의가 됨으로써 3분의 2가 안 돼서 다 스탑되어 있잖아요. 이게 저희 이 난국의 시작이 그것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특검도 스탑, 그쵸? 그리고 모든 탄핵하는 데까지도 힘들었고, 지금 만약에 반드시 탄핵 무조건 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 시간을 이렇게 끌 거라고 아무도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간까지 시간을 끌고, 만약에 시간이 좀 부족해서 나머지 조치를 취하기 전에, 즉 4월 18일 이전에 선고가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혹시나 내부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서 선고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파면이 돼야 되는데 파면이 되지 않을까봐 만약에 이게 선고일을 못 잡고 있는 거라면 우리가 뭔가 다른 방안을 만들어주긴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을 다시 투입을 시켜서 임명을 시키는 절차를 거치려고 해도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미 지금 지난번 권한쟁의 심판을 할 때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시지위를 정해달라라는 청구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를 받았거든요. 왜냐하면은 헌법재판소가 규정하고 있는 이행을 담보하고 있는 가처분이 없어요. 그래서 각하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마은혁 재판관이 직접 내가 나의 임시지위를 정해줘라 라는 임시지위 가처분을 청구할 수는 있어요. 뭘로? 헌법이 아니라 이제 행정소송으로 할 수 있는데, 행정소송법에도 임시지위에 대해서 지위를 정한다지 바로 임명하라 라는 적극적인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행정소송의 한계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결국은 행정심판법을 통해서 행정심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임명하라를 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행정심판은 우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어찌되건 과거 내란 수계가 정한 그런 위원들이 이제 많이 있을 것이니까 좀 비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되건 이런 절차를 거치려고 해도 시간이 걸리고요. 지금 헌법재판소 법을 바꾸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법을 바꿔서 지금 현재 계신 재판관들의 임기를 임시로라도 뭐 연장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바꾼다 하더라도 또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스탑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줄탄핵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 줄탄핵은 사실은 한 명 한 명 탄핵, 지금 아까 과거에 뭐 국무총리 탄핵, 그 다음에 권한대행 장관 탄핵, 이 상황이 아니에요. 국무위원 전체를 탄핵하겠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국무총리 전체를 탄핵을 하면은. 국무위원 전체. 국무위원. 네. 국무위원 전체를 탄핵을 하면은 이제 법률안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서 또 이제 공포해라라고 정부로 보냈을 때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탑되겠죠. 네. 그럼 법에는 어떻게 하냐면 15일 내에 제부의가 오지 않으면 네. 정해져요, 법으로. 법으로. 네. 그리고 법으로 정해지면 대통령이 그러면 또 선고를 해야 되거든요. 공포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 국토에 지금 대행할 사람이 없어서 공포를 못 하잖아요. 네. 그럼 5일 후에 국회의장이 아하. 할 수 있습니다. 아. 그건 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대통령 권한이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뭐 국회가 만든 법이 이 지금과 같이 올스톱되는 그런 상황은 이루어지지 않겠죠. 예. 그래서 나오는 결국 이런 정말 고통스러운 방안을 이제 저희가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책임이 지금 헌재에게 있는 거죠, 사실. 네. 네. 근데 사실은 저 최상목이 그 헌법재판관 3명 중에 40명만 쏙 빼고 네. 그 8명, 그 2명 임명하면서 8인 체제로 갈 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8인 네. 체제에서, 그나마 이런 정도. 설마. 그렇죠. 네. 예. 그랬는데, 지금 놓고 보면, 그 40억을 뺀 게 저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유가 있었던 아주 신의 겁니다. 한 수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에서 신의 한 수, 그쪽 입장에서 신의 한 수에 너무 어쨌든 신의 가슴 한 아픈데, 수였어요. 아니 이걸 생각했던 거죠. 이걸 꼼수인 생각했던 거죠.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황이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고 한 명은 뺐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5대3 네, 맞습니다. 교착 상태로 만들면서 시간을 끌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 놓기까지 생각하면서 그렇죠. 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왜 3명 다 할 거면 다 하고 안 할 거면 안 하지 왜 이렇게 했을까? 라는 생각을 했더니 헌법재판소가 굴러는 가야 되는 상황이고 아니면 다 일어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족수 7인은 7인 체계 이상 8인으로 만들어는 놓되 이 교착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래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40억 재판관을 이제 임명하지 않은 것은 벌써 2번에 걸쳐서 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 시한을 정해가지고 언제까지 40억 재판관 임명하라라고 최후 통첩을 보내고 네.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이제 바로 그 순간 이제 한덕수는 이제 탄핵을 이제 재발의하는 건 충분히 명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때 이제 한덕수뿐만 아니고 저 최상목까지는 네. 같이 세트로 탄핵안을 발의를 해서 보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사람을 보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대행 승계권자가 이주호 교육부 네. 장관인데 거기도 사실은 별반 기대할 게 그쵸. 없어서 지금 이제 어쨌든 그 다음에 기회를 줬는데 역시 또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면 계속 탄핵을 네. 그렇게 해서 아예 국무위원들을 싹 다 아니 근데 날리는 저는 상황까지 줄탄핵이라고 할 거면 저 전체를 다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전체다. 줄탄핵하면서 그 시간을 계속 가는데 네. 그럼 결국 14일, 18일, 4월 18일 얼마 안 남았거든요. 18일 금방 갑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일단 한덕수를 포함을 해서 그 지금 현재 국무위원들에게 데드라인을 정해서 네. 언제까지 마의정 재판관 임명하라고 하고 임명하지 않는 순간 그 전부 국무위원들을 다 날리는 탄핵안을 추진하는 비상수단. 그 정도로 교착이 되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뭐 지금 이미 비상시국 아닙니까? 아니 사실은 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마의정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건 결국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사실상 막겠다라고 하는 의도. 아까 지난번에 그 헌법재판소에서는 한덕수를 살려주면서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살려줬는데 지금 상황에서 마의정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건 헌재의 기능을 무력화하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명약관양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충분히 탄핵의 명분은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싹 국무위원들 전부 다 날리고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이제 문영배 또 이민선 재판관 후임자가 정해지기 전까지 임기를 연장시키는 네. 예, 그런 예, 법안들을 발의를 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 거부권을 행사할 이제 그 예, 내각이 이제 없다면 이제 그 법안이 발효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뭐 그런 방법도 하나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예 국민 투표로 가는 건 어떠냐. 헌법재판소한테 이걸 맡길 이유가 뭐가 있냐. 그래서 예, 국민 투표를 차라리 발의해서 한동훈계를 최대한 설득해가지고 다시 네. 200석을 만들어가지고 국민 투표를 발의해서 국민 투표로 날려본.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상황인 건 되게 안타깝지만 일단 네. 지금 말고는 일단 우리나라 헌법 체계 하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다 고민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또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예. 어쨌든 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이 비상 행동에 나서는 것을 충분히 심정이 이해하고 충분히 명분이 있는 행동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